뼛속까지 시리고 추운 혹독한 유럽의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온돌 난방을 우습게 여기던 유럽의 전통을 고수하던 명장들과 사람들은 우리 것을 바꾸면 안 돼, 우리 전통을 지켜야 해 하면서 회의적이었던 유럽 사람들이 온돌 난방 시설을 체험한 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반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초대장을 받았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창밖에 내리는 부드러운 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전화가 울리면서 모든 것이 달라진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캐시안이라고 해요. 저는 오래된 건물을 구하고 사람들이 살기 따뜻하고 아늑한 집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건축가입니다. 유명한 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했었고 그때부터 저는 과거의 지혜와 오늘날의 혁신을 섞어보자는 꿈을 꾸었어요. 이 이메일은 토스카나의 작은 이탈리아 마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280년 된 빌라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빌라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빌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 큰 시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조지오라는 이름에 자랑스럽고 고집 센 명장 목수가 자신의 손으로 이 빌라를 다시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조지오 씨의 이야기는 땀과 정성이 깃든 전통에 대한 깊은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분이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채로 한 벽돌 한 벽돌 정성스럽게 쌓으면서 옛 벽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려 애쓰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빌라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하고 복원하는 것을 꿈꾸던 역사적인 장소들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오래된 것을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리는 생각에 저도 설레고 긴장되었어요. 저는 거의 창문으로부터 나오는 따뜻한 빛과 수세기를 견뎌온 고풍스러운 돌담을 눈앞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변화에 신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자기 전통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옛 방식이 제일 좋다고 믿으셨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곤 하셨어요. 사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한국과 같은 먼 나라의 아이디어와 이탈리아 전통을 섞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바닥 난방 시스템, 즉 온돌에 대해 언급하면 몇몇 사람들은 웃기까지 했어요. 비록 이러한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께 낯설게 느껴졌지만 저는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돌 난방의 부드럽고 은은한 온기를 처음 경험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마치 바닥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큰 포옹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고 이 아이디어가 빌라를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답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과 굳은 결심으로 토스카나로 떠날 여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를 복원하는 일이 결코 쉬운 도전이 될 것임을 알았지만 저는 모든 오래된 건물에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미래로 이어지게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옛 건물의 매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생각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마을 사람들이 제 아이디어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현대의 따뜻한 한국식 터치가 어우러지는 가능성을 마음 열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옛 방식을 고수하며 제 아이디어를 이상하게 여길까요? 저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걱정을 듣고 제 비전을 열정과 존경심을 담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새로운 미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과거를 기리면서 미래를 받아들이는 미션이었어요. 저는 가장 오래된 벽도 새로운 온기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토스카나에 있는 오래된 빌라로 향하는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앞으로 닥칠 모든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빌라에서 맞이한 첫 겨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공기는 상쾌하면서도 매서웠고 바람 한 줄기마다 오래된 돌담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을을 걸으면서 저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느꼈어요. 역사가 담긴 빌라는 그 강한 추위와 싸우느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전통적인 라디에이터와 벽난로가 있었지만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울부짖는 듯 불어오는 얼어붙은 바람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빌라 안에서는 추위가 마치 만져질 듯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 희미한 빛 속에서 제 숨이 보일 정도였고 아무리 두꺼운 담요를 둘러도 계속 몸이 떨렸어요.
매달 난방비는 점점 더 올라만 갔습니다. 한때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빌라에 살던 가족들도 이제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겨울의 추위와 싸우느라 지치고 있었어요. 빌라의 역사를 깊이 사랑하는 이탈리아인 박사과정 학생 이사벨라도 가장 큰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녀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계신 모습을 기억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결심이 동시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빌라의 모든 구석구석을 소중히 여기셨지만 쓴 추위로 인한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빌라를 자신의 손으로 다시 세우신 자랑스러운 명장 목수. 조비아니도 이 차가운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삐걱거리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시며 손을 비비고 마치 추위가 마음까지 무겁게 만든 것처럼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역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무리를 이루어 모여 짓눌린 듯한 목소리로 우리 전통은 강하니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겨울을 견뎌왔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러나 저는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장 용감해 보였던 분들조차도 지쳐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높은 난방비와 집안 구석구석 스며드는 차갑고 건강에 좋지 않은 공기에 지쳐 있었어요. 추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모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낡은 벽난로 곁에 모여 앉은 몇몇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웃음조차 피곤한 미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옛 방식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은 끝없이 이어지는 겨울과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난방비로 인한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모든 걱정을 귀담아 들으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 중 느꼈던 온돌 난방의 부드럽고 감싸는 따뜻함을 기억했어요. 추운 날 따뜻한 바닥 위를 걸을 때 마치 큰 포옹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이 아이디어가 바로 이 오래된 빌라를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도 높여줄 해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옛것과 새로운 것을 섞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집에 한국의 전통을 한 조각 더 가져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는 그분들의 역사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더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대담했습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해줄 난방 시스템을 설치해서 추위를 막아내자는 것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외국의 아이디어에 회의적이신 것을 알기에 이 아이디어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추운 빌라의 복도를 걸으며 저는 따뜻한 바닥이 가져다 줄 희망을 상상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차갑고 딱딱한 바닥 대신 부드럽고 포근한 바닥 위에서 놀 수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노년의 마을 사람들이 떨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가족들이 긴 저녁 식사를 즐기며 추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문제는 분명했고 변화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의 지혜로운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방법이 그들의 쓴 추위를 이길 수 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비록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믿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오래된 빌라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단호히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은 혹독했고 문제는 컸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고 불타는 희망이 있었어요. 과거와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함으로써 빌라의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모든 분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저는 빌라의 작은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깥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저를 아주 먼 나라, 제가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느꼈던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바닥이 마치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난방 시스템 바로 온돌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온돌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소박한 한국 가정에 들어갔을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드럽고 꾸준한 따뜻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바닥 자체가 살아있는 듯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아늑한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차분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온기가 서서히 퍼져나가며 방 구석구석을 채워주었고 거칠지 않고 은은했어요. 그 기억은 제 안에 한 줄기 불꽃을 지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바로 빌라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이탈리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 기억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작은 거실에 모인 분들을 모아 말씀드렸어요. 그곳은 낡은 라디에이터와 벽난로가 추위를 막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봤어요. 거기서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서 바닥부터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바닥 위를 걸어보았을 때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바닥이 저를 따뜻하게 포옹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온기는 부드럽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제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바로 받아들이진 않으셨어요. 자랑스러운 명장 목수 조비아니 씨와 또 다른 숙련된 목수 루이즈 씨는 매우 회의적이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의 방식은 수세기 동안 잘 사용되어 왔어요. 지금 왜 바꿔야 하죠?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분들의 전통은 이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옛 방식을 존중해요. 그런데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의 전통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들의 역사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들은 전통을 소중히 하면서도 배우고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저는 한국 방식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옛 라디에이터로 추위를 버티기만 하는 대신에 우리 바닥이 모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이건 우리의 아름다운 이탈리아 스타일과 한국의 똑똑하고 따뜻한 아이디어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될 거예요. 라고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말씀이 모두에게 잘 전달되길 바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몇몇 마을 분들의 얼굴에 작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몇 분은 마치 추운 겨울날 따뜻한 바닥 위를 맨발로 걷는 모습을 상상하는 듯 미소를 지으셨고 그 눈빛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어쩌면 이 아이디어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옛 방식을 확신하던 조비아니 씨조차도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말씀드리자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단지 그들의 옛 전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똑똑한 혁신으로 그것을 발전시킨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어요. 온돌 시스템은 서로 다른 문화가 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상징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아이디어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제 말씀이 어둠 속의 작은 불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모두가 확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불꽃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온기가 마치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의심을 서서히 녹여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임을 마치고 나서 이 작은 불꽃이 곧 밝은 불꽃으로 자라나 우리 빌라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는 조용한 자신감을 느꼈어요. 저는 이 오래된 빌라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아이디어가 여기 계신 분들께는 새롭고 색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온 전문가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온돌 시스템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다정하고 지식이 풍부한 김명진 씨를 초대했어요. 김명진 씨께서 도착하셨을 때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모두가 편안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빌라의 큰 거실에 우리를 모아두고 온돌은 물과 부드러운 열로 바닥을 데워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오랫동안 방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은 아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저는 그분의 부드러운 태도가 가장 회의적인 분들조차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명진 씨의 설명 후
우리 모두는 새 아이디어에 대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이사벨라 씨, 루이 씨, 그리고 고집 센 조비아니 씨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 함께 빌라의 아름다운 오래된 이탈리아식 디자인과 현대적인 온돌 시스템을 조화시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아주 다른 두 전통을 섞는 것은 위험하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작업하면서 우리는 두 세계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빌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청사진을 보거나 아이디어를 논의했어요. 저는 주방의 나무 탁자에 앉아 오래된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이사벨라 씨와 함께 빌라의 원래 디자인을 나타내는 청사진의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루이지 씨는 그분의 단단한 손과 다정한 눈빛으로 오래전 만들어진 전통적인 바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조비아니 씨께서는 때때로 깊고 거친 목소리로 우리의 전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선조들은 땀과 정성으로 이 빌라를 세우셨어요. 말씀하시며 자부심과 역사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조비아니 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부드럽게 우리의 전통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해진답니다. 한국은 과거를 존중하는 것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는 것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분과 다른 분들이 우리가 역사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라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려는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조금씩 저는 조비아니 씨의 굳게 닫혔던 표정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업은 쉽지 않았어요. 때때로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난방 파이프를 어디에 설치할지 혹은 빌라의 원래 아름다움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 작은 논쟁이 벌어지곤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작업실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루이지 씨와 조비아니 씨께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계셨고 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섰어요. 저희가 왜 이곳에 모였는지 기억해 주세요. 우리 전통을 지키면서 집을 따뜻하고 환영받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신 아이디어도 신중하게 계획하면 옛 방식과 잘 어울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이 효과가 있었는지 곧 모두가 조금 덜 환한 얼굴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날이 지나면서 우리는 마치 잘 맞춰진 팀처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진 씨께서는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바닥 아래에 설치될 수 있는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필요 재료의 작은 샘플들을 가져오셔서 우리 모두가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사벨라 씨께서 현대적인 재료와 빌라의 오래된 돌과 나무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모두는 가능성에 대해 신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한때 차가운 기류와 삐걱거리는 오래된 바닥으로 가득했던 빌라가 점차 따뜻함의 약속을 품고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도구 소리, 다정한 대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터지는 웃음소리가 그 힘든 작업을 덜 무겁게 만들어 주었어요. 심지어 조비아니 씨께서도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 선조들의 노고를 기릴 수 있을까요? 물으시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조비아니 씨,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바쁜 한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우리 사이에 신뢰가 차츰 쌓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과거와 새로운 기술을 조화시키는 것이 함께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한국 기술에 대해 의심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단순히 빌라의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신뢰와 함께하는 미래를 만드는 일이었으므려.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래된 빌라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뢰와 팀워크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기리는 따뜻하고 환영받는 집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찼어요. 오랜 동안 열심히 작업한 끝에 드디어 저희 프로젝트의 테스트 단계에 도달했어요. 저는 빌라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느끼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켤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벨라 씨, 루이즈 씨, 조비아니 씨, 그리고 김명진 씨와 함께 저희는 빌라의 오래된 나무 바닥 아래에 온돌 시스템을 정성스럽게 설치했어요. 모든 파이프와 전선은 안전하고 빌라의 구조와 잘 맞도록 2번, 3번씩 점검했습니다. 진실의 순간은 스위치를 켰을 때였어요. 저는 시스템이 부드럽게 작동하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서서히 제 발밑에서 부드러운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고 살짝 간지러운 듯한 온기였지만 몇 분이 지나자 전체 바닥이 일정하고 편안한 열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이 부드러운 빛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때 빌라 구석구석을 채우던 차가움은 서서히 따뜻한 포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빌라는 외부에 가장 거센 바람이 불어도 따뜻함을 유지했고 난방비도 60% 이상 줄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퍼져나오는 부드러운 열기가 각 방에 고르게 전달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예전에 거친 라디에이터와 달리 이 온기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빌라 자체가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빌라의 역사와 안락함을 늘 소중히 여기셨던 이사벨라 씨께서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한때 조비아니 씨의 집에 달라붙었던 고집스러운 추위조차도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는 조비아니 씨의 피곤한 눈동자 속에서 안도와 새로운 희망의 반짝임을 볼 수 있었어요. 저희의 성공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과 신나는 대화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외국의 아이디어, 특히 한국에서 온 아이디어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집에도 이런 난방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의 변화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래된 전통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변화의 등불이 되었어요. 이러한 호기심이 커지자 마을 사람들은 온돌 체험의 날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마을의 모든 분들이 초대되어 새로 설치된 따뜻한 바닥을 직접 체험해 보셨어요. 그날을 저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한 분씩 오랜 세월 동안 옛 라디에이터와 벽난로만 믿어온 연세 많은 분들이 따뜻한 거실로 초대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망설이시고 불안해하셨지만 바닥에 앉아 부드럽고 고른 온기를 느끼시자 곧 눈이 커지며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가장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셨던 조비아니 씨조차도 자신의 집에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 나서셨어요. 한적한 순간 조비아니 씨께서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어쩌면 우리의 전통은 다른 문화를 배우면서 더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의 난방 방식에서 정성과 지혜를 보았어요. 이건 우리의 유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희는 단지 난방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는 간극을 메우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풍부한 역사를 간직한 오래된 빌라는 새로운 따뜻함의 방식을 받아들이며 마을 전체의 희망과 단합의 감정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이 빌라는 희망과 발전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따뜻한 방들을 걸으면서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어두웠던 날들이 이제는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때 외국의 아이디어를 깔보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전통이 어우러지는 것을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한국의 오랜 온돌 시스템이 세상에 가르쳐 줄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이곳에서 새 친구들과 함께 일했어요. 이탈리아에서 계속 일하면서도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때 따뜻한 바닥 위를 걷는 느낌과 그곳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친절함을 자주 기억했어요. 그분들의 온기는 단지 난방 시스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여행은 저를 더욱 변화시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과거를 기리면서도 미래를 환영하는 멋진 방법으로 옛 전통과 신기술을 섞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로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그 아이디어들은 저희 빌라와 다른 역사적인 건물들을 더욱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사벨라 씨와 많은 마을 사람들은 한국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답니다. 그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전통을 깊이 존중하며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저희 모임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와 많은 성취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심지어 지역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져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의 얼굴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지는 이야기는 모두가 자랑스럽게 나누는 사랑받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어요. 한때 옛 전통의 상징이었던 조비아니 씨도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한때 고집스러운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 더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빛이 보였어요. 저는 조비아니 씨와 자주 대화를 나누었고 그분께서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우리 옛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우리 전통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와닿았어요.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지혜가 자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빌라는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문화 사이를 잇는 살아있는 다리가 되었어요. 따뜻한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면서 저희 작업의 모든 세부사항에 담긴 사랑과 정성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와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빌라 자체가 친구, 혁신,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이야기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과 호기심이 멋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마을 사람들은 자기 전통이 더욱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이 오래된 빌라는 단지 과거를 상기시키는 곳이 아니라 우리 집과 마음속에 따뜻함이 가득한 미래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여정은 저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교훈을 남겼어요. 모든 문화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나 오해로 시작하더라도 조금의 열린 마음과 친절함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전 세계의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협력의 정신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빌라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될 거예요.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며 함께 일할 때 빛과 따뜻함,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가득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훈은 이사벨라 씨, 조비아니 씨, 그리고 우리 마을 모든 분들이 배운 것으로 저희 바닥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따스한 빛처럼 계속해서 빛날 거예요. 이것은 희망의 교훈이자 변화의 교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정의 교훈으로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온돌 문화를 만드신 우리 선조님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 글을 올리면서 저도 감동했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